출산율의 경고입니다. 여성들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1명도 낳지 않은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예, 출산율이 떨어져서 합계 출산율 기준으로 급기야 1%대 이하로 추락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0% 출산율은 국가 단위에서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새로 태어나는 애가 적어졌습니다. 이렇게 네. 됐을 경우에 보통 경제학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2 이하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2의 절반에도 지금 못 미치는 거죠. 이런 속도라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곧 없어질 수도 있다. 상당히 지금 위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애를 낳지 않게 됐느냐? 네. 애를 낳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만 그러면 20년 전, 30년 전에는 애를 키우는데 비용이 없었을까요? 네. 20년 전, 30년 전 어머니들은 애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까요? 물론 최근 들어서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이 정책 만능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이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박정희 시대 때 강제적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했습니다. 인구를 강제로 줄인 거죠. 네. 자, 박정희는 인구를 줄이면서 1인당 GNP를 올리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인구를 줄이면 1인당 GNP가 올라갑니다. 네. 그런 어떤 실적 위주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인구를 줄였어요. 그나마 박정희 정부 때는 인구를 줄이는 게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박정희 정부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 전두환 정부 때는 이미 네. 합계 출산율이 1% 하반으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성으로 그냥 인구를 계속 줄였습니다. 그래서 국방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에서 총검술은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정관 수술을 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총극이 80년대부터 있었고 우리나라의 산하 제한 정책, 인구를 강제로 줄이는 정책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와서까지도 계속이 됐어요. 1996년까지도 계속이 됐습니다. 네. 인구 정책을 바꾼, 자 이제 더 나아야 되겠다고 바꾼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때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인구에 대한 발산 전환, 저출산으로는 안 된다라는 저는 그나마 한민족의 말살 재앙을 조금이라도 좀 늦춘 해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100조 이상의 돈을 투자를 했지만 그렇게 지금 쉽게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자, 서투른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 만능 정책.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다 할 수 있다 해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내놓았습니다만 이 시장을 무시하는 이런 그 정부 만능주의는 그 반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전두환, 박정희의 산하 제한 정책이 우리 오늘의 후세들인 우리에게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큰 정부, 세금을 많이 거둬서 정부가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일관되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목에 대해서도 이 산하 제한 정책의 후폭풍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이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박사님께서 출산율의 경고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